퓨리오사 AI가 한국 증시의 상장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단 10분 만에 정보 격차를 해소해드립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훈풍을 이어갔어요. 예상보다 강했던 3분기 GPU 성장률 데이터가 공개됐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죠. 한동안 시장을 좀 눌렀던 AI 거품론도 다소 진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주부터 시작해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왜 한국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스페이스X는 단순히 위성을 쏘는 회사가 아니고요. 우주라는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 이걸 만드는 선도주자이기 때문이죠. 이 생태계에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특히 주목하는 기업이 바로 세아베스틸 지주인데요. 세아베스틸 지주요? 철강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우주산업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핵심은 자회사에 있습니다. 세아창원 특수강이라고요. 이 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을 하나 짓고 있거든요. 특수합금 생산 공장인데 세아 슈퍼알로이 테크놀로지스, 줄여서 SST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에서 로켓 엔진처럼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는 부품에 들어가는 니켈 기반 특수합금을 만들게 돼요. 아하, 지리적인 위치가 핵심이군요.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인 스타베이스가 텍사스에 있으니 바로 옆에서 최고급 소재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요. 긴밀한 기술 협력까지 가능해지죠. SST의 생산 규모가 연간 6,000톤인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면 예상 매출이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일부에서는 이 SST 공장 하나의 가치만으로도 최대 1조 5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평가네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공급처를 다변화한다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대체재를 찾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우주항공용 특수합금은 단순히 싸다고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한번 검증된 파트너를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세아는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거고요. 이외에도 스페이스X 로켓에 이미 티타늄 합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HVM이나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스페이스X의 공식 협력사로 등록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 기술 주권 경쟁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경쟁이 지상의 도로 위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테슬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을 연달아 내놨다고요. 기술 개발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맞아요. FSD 버전 14.2.2를 배포하고 단 하루 만에 버그를 수정한 14.2.2.1 버전을 또 내놨습니다. 이건 거의 스마트폰 OS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속도인데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비전 인코더 신경망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비전 인코더 신경망이라니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동차의 카메라를 사람의 눈이라고 한다면 비전 인코더 신경망은 그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시신경 같은 역할을 해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테슬라의 시신경이 더 발달해서 도로 위의 계급차나 경찰차 같은 비상 차량,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 심지어는 수신호 같은 사람의 미세한 제스처까지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차선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주변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사용자들 후기를 보니 비 오는 밤이나 차선이 희미한 곳에서도 사람보다 더 자신감 있게 주행하더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연구 총괄인 짐 펜 박사가 FSD 14 버전을 두고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AI라는 극찬을 남겼죠. 튜링 테스트가 기계와 사람을 대화로 구분할 수 없는지를 보는 시험이잖아요. 물리적 튜링 테스트는 기계의 움직임이 사람의 그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다면 이런 테슬라의 질주에 함께 발맞추는 국내 기업들도 있겠죠. 가장 먼저 테슬라 프록시, 즉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퓨런티어가 떠오르네요. 일주행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의 초점과 각도를 미세하게 정렬해주는 일종의 카메라용 로봇 안경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비가 없으면 테슬라의 똑똑한 AI 두뇌도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셈이니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 외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해줄 기술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만드는 4D 이미징 레이더는 악천후 속에서도 전방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려주는 기술이고요. 라이콤이 개발하는 라이다 센서용 광증폭기는 레이저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쏴서 3D 지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FSD가 고도화될수록 안전을 위한 다중장치가 중요해지면서 함께 부각되는 기술들이죠. 테슬라가 저만치 앞서가는 동안 우리 현대차 그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포티토닷을 깜짝 방문해서 개발자들을 독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이건 단순한 현장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최근 포티토닷의 창업자 출신 대표가 물러나면서 조직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는데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서 흔들리지 말고 가자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죠. 특히 그룹의 미래 전략인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쉽게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새로운 기능을 얻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없던 기능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정 회장이 이날 직접 시승해 본 것도 바로 이 SDV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시스템, 아트리아 AI와 엔드-투-엔드 기술이었습니다. 엔드-투-엔드라면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식처럼 인간 운전자처럼 카메라가 보는 영상 데이터만으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주행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미리 입력된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보고 배우며 주행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식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내년 3분기에 이 기술이 적용된 시험차를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차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런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는 역시 그룹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총괄하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겠군요. 당연하죠. 현대 오토에버가 SDV 전환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곳은 슈어소프트 테크입니다.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자율주행처럼 복잡한 소프트웨어에 오류는 없는지, 해킹 위험은 없는지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 같은 기업이에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안전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현대차 사내벤처로 시작한 오토엔 역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주권 경쟁이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확장되는군요. 다음은 방산 분야입니다. 한미 방산협력 프로젝트 마스카가 본격화되면서 하나그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펠리조선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어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은 해군력 유지를 위해서 2052년까지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66척까지 늘려야 하는데요.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매년 한 척밖에 못 만들고 있어요. 목표를 맞추려면 매년 2척씩은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 부족한 한 척의 생산기지로 하나의 필리조선소가 거론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하나오션이 디젤 잠수함은 만들어봤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은 없지 않나요? 이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한화 측도 그 점을 인정하면서 해법을 제시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미국 버지니아급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국의 숙련된 인력을 파견해서 기술 이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죠. 계획은 그럴듯한데 이게 하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전략 무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변수가 등장해요. 한국 정부는 이왕이면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눈치고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죠. 양국 정부의 복잡한 셈법과 협상 결과가 이 프로젝트의 향방을 갈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뉴스 당사자인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겠네요.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건조 기술과 시설을 모두 갖춘 기업이니까요. 하나오션이 수주를 따내면 선박 엔진을 만드는 한화엔진은 자연스럽게 패키지로 부품을 공급하는 캡티브 효과를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기업은 TMC라는 신규 상장사인데 핵추진 잠수함 내부에 거미줄처럼 깔리는 전력 및 통신용 특수 케이블을 만드는 곳이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경쟁의 무대를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로 옮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해서 2027년 자사 AP인 엑시노스에 탑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거의 반도체 독립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국산화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적 결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의 두뇌, AP는 삼성이 만들더라도 그래픽과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는 AMD 같은 외부 기업의 설계도를 빌려와서 썼거든요.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죠? 외부에서 만든 범용 GPU, 그러니까 여러 기기에 두루 쓰이도록 만든 GPU를 가져다 쓰니 전력 소모는 많고 삼성의 기기나 소프트웨어와 100%딱 들어맞는 최적화가 어려웠던 겁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자체 설계한 칩을 넣어서 엄청난 성능 효율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됐죠. 삼성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기기에 완벽하게 맞는 우리만의 GPU를 만들겠다고 칼을 빼든 겁니다. 결국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강력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네요. 2027년이면 그리 멀지 않았는데
기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미 AMD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GPU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아키텍처 기술은 확보한 상태고요. 이걸 바탕으로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 가칭입니다만 여기에 자체 GPU를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AI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 글라스, 자율주행차, 심지어 휴머노이드 로봇에까지 삼성의 두뇌가 이식되는 거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되겠네요. 이런 자체 칩 개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사들은 어디인가요? 패블리스가 칩을 설계하면 이걸 파운드리 공정에서 실제로 제작할 수 있도록 다듬고 연결해주는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라고 불리는 가온칩스가 대표적이죠. 칩 설계의 건축가와 시공사를 이어주는 설계 감리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최대 디자인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나 칩 내부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설계하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전문 기업인 퀄리타서 반도체 역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곳들입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죠. 다음 소식은 영국에서 날아온 전력기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 덕분에 한국산 변압기 부품 수입이 급증했다고요? 네, 이건 구조적인 수요 증가라고 봐야 해요. 영국의 전력망은 지은 지 평균 60년이 넘어 매우 낡았고요. 여기에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AI용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낡은 수도관으로 더 많은 물을 보내려니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선 거군요. 맞습니다. 2030 청정 전력 이행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매년 약 4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계획이에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만 해도 영국 시장에서 한국산 변압기 부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56% 가까이 늘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이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효과가 부품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북미와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변압기 강자인 재룡전기 같은 기업이 주목받고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영국의 국영 전력회사인 내셔널 그리드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이 분야의 대장주입니다. 또 일진전기는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고압 케이블까지 함께 생산해서 전력망 구축 사업 전체를 통으로 수주하는 턴키 방식의 강점이 있는 기업이죠. 자, 오늘 대화의 시작을 열었던 퓨리오사 AI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IPO 유턴 현상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건 이재명 정부가 AI 3강 국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상장하는 AI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올해 먼저 상장했던 아크릴이나 노타 같은 AI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것도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죠. 해외 상장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복잡한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위해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손보는 등 문턱을 낮춰주니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니콘 기업들의 국내 증시 입성을 가장 반기는 곳은 이들에게 초기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 즉 VC들이겠군요. 맞습니다. 퓨리오사 AI에 초기 투자를 단행했던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 보유 지분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경우 퓨리오사 AI의 상장 주관사가 계열사인 미래에셋 증권이라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